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국무총리 산하 산불특별법 피해지원재건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네. 아직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많은 지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특별법 후속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준비했습니다. 이 산불특별법 재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작년에 초대형 산불 이후에 네. 기존의 재난법 체계로는 피해 회복을 하기 너무 어려워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 특별법 산하 재건위원회 15명이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재난법에 네. 지원되거나 보상되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 역할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가 재건위원회고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민간위원이 8명, 공무원분들이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출범한 지 4개월 지났는데 어떤 활동하신 거죠? 네, 지난 3월 20일 첫 위촉이 있었죠. 네. 첫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상결례였습니다. 위촉장 받고 네. 운영 계획안이라든가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4월 28일과 6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회의를 3번 했습니다. 3번이요. 4개월 네. 동안. 그래서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운영 세칙을 의결하고요. 네. 또 특별법에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보건, 복지, 의료, 농업 등 여러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는 자문단 운영 계획을 이제 보고받고 네. 이제 피해 사실 조사의 계획이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연구 영역,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연구 영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게 이제 4월입니다. 네. 그리고 3, 4월 같은 경우는 피해 접수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생기는 각종 어려움들, 주민들, 공무원들 다 고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추가 지원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정말 많은 혼선들이 생겼습니다. 네. 네.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점검하는 게 4월 회의였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일정과 그리고 추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견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일정안이 네. 2026년도까지 어떤 추가 지원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부처협을 해서 2021년도 하반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늦잖아요. 산불 2025년 3월에 났는데 2027년 하반기에 아하. 지원이 나오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위원회에서 공무원분들 포함해가지고 네. 저를 포함 민간위원들이 이거는 너무 늦다 해서 내년 상반기로 목표를 당기는 일정안에 대한 토론이 네. 있었습니다. 특히 6월 30일 회의에서 이제 기존의 신청 규모를 보니까 5월 중순 기준으로 약 3만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피해 신청액이 대략 한 9,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개월 동안 3번의 회의를 했지만 네. 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떤 운영 세칙, 자문단 운영 계획, 용역 중간 보고, 피해 지원 기준 토론, 네. 또 현장 접수에 대한 어떤 애로점들을 점검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추가 지원 기준에 대해서 결정하고 의결하진 않았던 아하. 것입니다. 네. 언제쯤 그럼 추가적인 그런 기준들이 딱 확립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행정안전부의 연구 영역은 네. 올해 한 9월,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용역 기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네. 이 추가 지원 기준 연구 영역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 피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되고 네. 또 재건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네. 지금 경상북도라든가 행정안전부 또 재건위원회에서 피해자 단체 계속 간담회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 뭐 재정 확보, 예산 확보라든가 실제 행정이 작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재건위원회랑 피해자 단체가 간담회 가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 7월 6일에 안동에서 네. 우리 경북의 산불 피해자 단체랑 재건위원분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소통은 뭐 처음이었죠. 그 전에 뭐 재건위원장님이라든가 네. 일부 재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했던 적은 있지만 네. 행정안전부와 재건위원회 피해자 단체가 공식적으로 포괄적인 간담회를 했던 거는 7월 6일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저는 그때 초반에 들렸다가 또 의견 수렴하고 이석을 네. 했었고 뭐 저야 사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피해 대책위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지역에 우리 재건위원분들이 피해자분들 네.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데 그때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연구 영역 추진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비 긴급 지원. 네. 우리 과수 농가 같은 경우 사실 회복되는데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존의 그 생계 안정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네. 그런 생계 공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에 너무 급합니다. 네. 이자 부담도 크고요. 또 대출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 때문에 신용이 하락이 돼서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강원도 산불의 경우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10년 연장과 함께 이자 지원을 확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부분 또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특별법 추가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업 또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좀 써가지고 일단은 주민들을 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왜 이렇게 좀 더딘 느낌이 자꾸 드는 걸까요? 실제로 더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 더딘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은 추가적인 기준 마련되기 전에 피해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특별법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일단 먼저 개문 발차해버린 거예요. 네. 그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재정당국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산불특별법 목적이 네. 산불로 인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안정, 회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의 가치기보다는 야 정말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소멸 지역인데 과감하게 이 정도 재정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해서 1조에서 2조 정도는 국가 예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재건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일부 민간위원이라든가 행정에서 온 분들도 이런 소극적인 지원 심의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거대 정당 정치인들이 특별법은 통과시켜 놓고 그러니까요.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재건위원회 내부라든가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지원해도 될까? 자꾸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갈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농촌에 있는 미등록, 네. 뭐 농막이라든가 불법인 시설에서 실질적인 주거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네. 같은 경우 야 이거 불법 건축물에 이렇게 주거 지원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이게 법리적인 거에 갇힐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주거 복지라든가 어떤 피해 지역 회복의 관점에서는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져다 와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 재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자연재난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재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불을 못 끄거나 재난 대응에 미비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법률 체계를 넘어서는 어떤 적극 행정과 피해 구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 관점에서 향후에 그런 피해 지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 지자체가 지금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마디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법 후속 추가 지원 기준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 연구 영역이 나오기 전후로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적극 소통해야 되고요. 국회라든지 정부 지자체에서 계속 그 연구 영역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만 기대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지금 당장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써서 현장에 지금 재정 지원이 풀려야 됩니다. 네. 네. 그 경북보다 규모가 작았던 강원도 산불에서도 10년 상한 기간으로 그 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줬거든요. 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이 잘 돼야 또 세금 내면 결국 다 우리 지역의 재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네. 파산과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이미 다 고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폐업하고 네. 부도 나고 우리 지역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 정말 이 더딘 속도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전 이것도 궁금해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이것 좀 시정돼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복구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산불 피해 지원금이 입금이 돼가지고 네. 기존의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막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했던 분들, 실거주거든요. 이분들은 그 비닐하우스가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원금을 못 받았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과 정치적으로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소상공인 분들의 지원 경우도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업이라든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무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네. 뭐 사각지대에 빠졌거든요. 뭐 이런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특별법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으로 네. 이렇게 포괄해야 되는 과제를 목도하게 되죠. 네. 의원님은 지금 이 재건위원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네, 저는 재건위원이면서 지방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네. 경상북도 의회와 또 경북북부 시군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요구해야 되고 또 피해 회복에 대해서 네. 또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산불 피해 회복 네. 재건 특별위원회를 각 시군의회와 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체계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네. 적어도 내년에 그 특별법 접수가 끝나는 1월 그리고 특별법의 재건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는 그 27년도까지는 의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 회복과 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내고 네. 중앙정부에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도 의원님들 그리고 경북 북부의 시군 의원님들 중에 특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 좀 특위가 다 구성이 돼서 안동시 경상북도 행정과 함께 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네. 당연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초당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산불 때문에 수해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요. 수해 났잖아요. 네, 제 지역구인 남선, 임하, 네. 또 안동의 일찍, 또 의성의 그 구계리라든가 산불 때문에 수해 지역 피해가 컸는데 수해 복구 전부 다 예산입니다. 근데 지자체가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산불 회복과 수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그 도로 정비라든가 제방, 안전에 대한 어떤 예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예산을 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네. 재난 방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이렇게 수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조금 적극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재난 회복에 더 힘써야 되는 계기가 이번 수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국무총리 산하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재건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들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